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최근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가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대 엑스박스 싸움에서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 하드웨어 스펙상으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보다 엑스박스 시리즈 X가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실제 게임 성능이 그렇게 안 나오고 오히려 소니가 앞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니의 하드웨어 리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 게임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인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컴퓨터 구조의 시간입니다. 컴퓨터 구조를 제가 배운 지 한 18년이 지난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는 자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게 느껴져서 방금 전에 발굴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책 Computer Organization and Design, 저자가 페터슨하고 헤네시, 리스크 프로세서의 아버지들이죠. 그 컴퓨터 구조에 대한 약간의 인사이트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고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제작한 목적은 리스크 프로세서가 왜 시스크 프로세서보다 좋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컴퓨터 구조라는 게,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는 주체는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그 하드웨어를 제대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소니의 그 디자인 총괄이었던 그분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게임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페터슨 교수님 같은 경우도 원래 컴파일러 하시던 교수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온라인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의 니즈를 바로 캐치를 해서 만들어야지 제대로 나온다, 그 말이죠. 이 기능을 원하는데 원하는 기능을 안 넣어주고 괜히 딴 기능에 그 시간과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부터 나오는데요. 이 컴퓨터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기 보시면은 하이 레벨 랭귀지라는 게 있죠. 뭐 C가 될 수도 있고 좀 파이썬이든 뭐든 컴퓨터 랭귀지가 사람의 랭귀지랑 가까워요. 여기 swap이라고 되어 있죠. 메모리 두 개 사이에 값을 갖다 이렇게 서로 바꾸는 그런 걸 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같은 걸 써가지고 만드는 걸 갖다가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하고, 요즘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쓰는 게 다 이거죠. 이제 컴파일러라는 걸 통하면은 실제로 CPU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CPU의 언어로 바뀝니다. MIPS 프로세서의 랭귀지가 있고, 인텔이나 AMD가 는 x86의 랭귀지가 따로 있고, 스냅드래곤이나 뭐 이런 데가 쓰는, 걔네가 쓰는 랭귀지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어떤 프로세서를 쓰든 똑같은 랭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컴파일러라는 게 각각의 CPU에 맞게 이걸 언어를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언어죠. 더하라, 뭐 메모리를 읽어라, 뭐 메모리 다시 써라, 이런 식의 이제 랭귀지를 하는 건데, 사실상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랑 그냥 1대1로 치환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뭐 0과 1로 되어 있는 이 바이너리, 이 진수로 기계어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번역은 진짜 쉬워요. 그 일본어랑 한국어 번역할 때 그냥 단어만 치환하면 되잖아요. 거의 그 수준을 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데는 번역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컴파일러에 따라서 속도에 좀 최적화를 해서 요 번역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메모리를 세이빙하는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하게 하든지, 그런 걸 갖다 이제 옵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는 게 있는데, ISA, 이게 바로 그 리스크 시스크를 나누는 데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리스크 중에서도 뭐 MIPS라든지 ARM이라든지, 그게 바로 이 Instruction Set Architecture가 다른 거죠. CPU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종류가 다른 거죠. x86도 각자만의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를 갖고 있고, 자, 여기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게 나오죠. 진공관을 썼었다. 1951년에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갖다가 굳이 얘를 갖다 1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트랜지스터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약간 손가락만한 그걸 갖다 우리가 일일이 선을 이어야 했던 그런 걸로 만들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직접회로 기판 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를 한꺼번에 패턴을 만들어 갖고 뜨는 거, 줄여서 IC죠.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칩이고, 요게 이제 가성비가 900배래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테크놀로지가 뭐 나노미터가 계속 이제 좋아지면서 인테그레이션의 정도, 집적 정도가 높아지죠. Very Large Scale VLSI라고 붙였는데 아마 이전에는 그냥 LSA라고 이름 붙였던 것 같아요. Large Scale Integration, 그 다음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근데 더 이상 뭐 요즘에는 그냥 VLSI라고 하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테그레이션이 됐지만 계속 뭐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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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Large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이 테이블엔 없지만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요새는 시스템 on 칩을 한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이 시스템 on 칩도 부품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IC를 갖다가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하나의 IC에 그 부품 여러 개 갖다 그냥 때려 넣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뭐 시스템 on a chip,
그래서 SOC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말하는 시스템 언어칩은 여기서 하나가 더 나가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자나 뭐 그냥 갖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칩이라는 게 꼭 그 안에 실리콘 한 조각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실리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테크놀로지의 칩을 또 한 조각 가져오고 이게 칩을 여러 가지 조각을 가져와 가지고 패키지를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요. 근데 그 패키지가 요즘에는 이 당시에 실리콘 패키지 하나만큼 작죠.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원래 시스템 패키지 이런 말도 있다가 요즘엔 그냥 그걸 시스템 언어 칩이라고 SoC라고 말하죠. DRAM도 실리콘이고 CPU 만든 것도 실리콘인데 공정이 달라요. DRAM 같은 경우는 메모리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공정을 쓰기 때문에 둘 다 CMOS지만 테크놀로지가 달라요. 하나의 실리콘 조각 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모노리틱한 실리콘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실리콘을 만든 것 같다가 이제 하나의 기판 위에 새로 이렇게 땜질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선을 연결해서 패키지 하나로 만든 거, 그걸 요즘에 이제 SOC라고 말하죠. 드디어 제가 리스크랑 시스크의 비교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여기 보세요. Measuring Performance, 그러니까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몇 초 걸리냐, 결국 소비자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빅피처를 보래요. 한 클락 사이클당 몇 초가 걸리냐, 이게 이제 CPU의 클락 주파수, 뭐 1GHz냐 2GHz냐 3GHz냐 그 CPU 속도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속도는 주로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 그 클락 레이트, 그러니까 클락 속도는 공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5나노미터다 그럼 더 빠르다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인스트럭션 아키텍처에 따라서 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데 몇 클락 사이클이 걸리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1 클락 사이클 per 인스트럭션, 이게 목표예요. 모든 인스트럭션을 한 클락 사이클에 끝내게 단순한 인스트럭션만 만들자, 그게 리스크 프로세서입니다. 시스크 프로세서, 인텔이 만드는 거나 AMD가 만드는 그런 프로세서는 가변이에요. 어떤 애들은 빨리 끝내요. 한 클락 사이클이 끝나는데 어떤 애들은 뭐 10클락 사이클, 20클락 사이클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최적화가 되죠. 무조건 한 사이클이니까. 인스트럭션 per 프로그램, 요건 뭐냐, 똑같이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제 기계어로 바꿔요. 근데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태스크를 갖다가 하나의 명령어로 구현을 해요. 시스크에서는 인스트럭션 하나만 할 수가 있는데 리스크는 그거를 여러 인스트럭션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리스크는 이게 좋고 시스크는 이게 좋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그거에 따라서 리스크랑 시스크의 장단이 갈리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은 이거는 얼티밋 골이 1 클락 사이클 per 인스트럭션이에요.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이미 최적화가 돼서 리스크는. 그럼 이거에 있어서는 어떠냐? 컴파일러 기술의 발달로 컴파일러가 조금 더 똑똑하게 이 변환 과정을 수행해 줌으로써 리스크 프로세서가 유리한 점을 가져간다고 봐요. 책은 여기까지만 볼 것 같고, 스탠포드 어떤 수업에서 학생들이 그 조사를 한 거예요. 시스크를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라고 되어 있죠. 복잡한 인스트럭션 셋,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several low-level operation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라 그러면은 명령어 하나가 메모리에서 더하고자 하는 그런 숫자를 불러와요. 실제 덧셈을 하고 다시 메모리로 보낸다. 요게 하나의 명령어로 수행이 돼요. 근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요걸 갖다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것도 하나의 명령어를 써줘야 되고, 더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명령어로 써줘야 되고, 메모리로 다시 저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명령어로 써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 이 시스크가 나왔던 배경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셈블리어, 아까 전에 그 기계어랑 1대1 대응되는 어셈블리어라는 게 최초에 있었어요. 그 하이 레벨 랭귀지가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CPU의 랭귀지를 하나하나 썼어야 돼요. 뭐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명령어를 갖다 타이핑을 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복잡하니까 프로그래밍이 쉬우라고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주는 그런 명령어를 만든 거죠. 예를 들어 리스크가 명령어 3개가 필요한데, 그럼 이 명령어 같은 것도 프로그래머가 만들면은 결국은 하드에 저장을 해야 되고, 혹은 그걸 갖다가 메모리에 올려야지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엔 메모리가 비쌌어요. 어떻게 해서든 1바이트라도 프로그램의 크기를 줄여야 됐어요. 명령어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시스크가 선호됐죠. 그러니까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3개 3바이트의 프로그램 크기를 갖는데, 그걸 시스크에서는 1바이트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봐요. 메모리 값 싸졌죠? 그리고 어셈블리어 쓰나요? 안 쓰죠? 하이레벨 랭귀지 쓰죠? 그러니까 무조건 리스크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어차피 컴플렉스 인스트럭션은 리스크로도 다 표현이 가능하고, 동일한 시간 혹은 더 짧은 시간 안에 최적화를 통해서 시스크가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컴파일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하드웨어가 단순할수록 소프트웨어, 더 플렉서블한 단에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단지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진다. 요즘에 뭐 게임도 뭐 50기가, 100기가 하면서 그래픽, 미디어 이런 게 대부분에 차지하지, 프로그램 크기가 뭐가 대수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리스크나 시스크가 요즘에 그 장점이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거 one cycle execution time. 모든 인스트럭션이 one cycle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clock per instruction 아까 그 컴퓨터 구조책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원 사이클이에요.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원 사이클, 어떤 건 10사이클, 어떤 건 20사이클. CPU가 인스트럭션을 보고 이거는 몇 사이클이 필요한지 또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오버헤드가 엄청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회로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클락 사이클, 그러니까 뭐 3기가, 4기가로 이렇게 계속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면은 그 전력 소모도 엄청난다는 거죠.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large number of registers.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교과서에서 설명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스크랑 시스크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비교표가 있는데 emphasis on hardware,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드웨어가 하는 거고요. 얘는 emphasis on software, 더 많은 일을 컴파일러한테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flexibility가 오니까 최적화를 더 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 멀티 클락 인스트럭션이 있고 얘는 무조건 싱글 클락이라서 파이프라인에 뭐 유리하다. large code size 이게 단점인데 요즘은 단점은 아니고 대신 low cycle per second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된다는 거죠. The overall risk advantage. Today the Intel x86 is arguably the only chip which retains CISC architecture. 여기서 얘기하죠. 인텔의 칩이 유일한 CISC 아키텍처에 지금 남아있는, 왜 남아있겠냐 제 생각인데, 뭐 인텔은 기존 커스터머들한테 계속 컴패터블하게 CPU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바꿀 수가 없죠. 이거 바꾸는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만드는데 포함해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을. 그 리스크를 인텔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다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시스크 같은 경우는 1과 2를 로드해서 계산하고 다시 1에 저장하고, 다시 1과 3을 로드해서 계산하고 다시 1에 저장하고, 1과 4를 로드해서 저장하고,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오히려 생긴다는 얘기예요. 리스크도 이제 컴파일러가 바보 같으면은 시스크가 하는 것처럼 그대로 단순하게 하겠지만, 그 컴파일러가 이걸 알고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으면은 세이브는 100번 더하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드도 진짜 딱 100개만 하면 되고. 근데 이 바보 같은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안 되잖아요. 하드와이어 돼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이미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두 개씩 100번 로드를 해야 되고 저장도 100번을 하게 되는 그런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자, recent developments that distinguishing between them is no longer relevan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RISC chips still retain some important traits. RISC chips strictly utilize uniform single cycle instruction. 자, 이게 핵심이죠. 두 개가 서로 베꼈다고 하지만 둘의 결정적인 차이, 리스크는 무조건 되게 단호하게, 자, 무조건 하나의 인스트럭션은 한 사이클만 써야 된다. 이게 파이프라인의 이점과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시스크가 아무리 리스크를 베낀다 하더라도 기존의 시스크를 갖다가 표방하면서 이게 지켜지지 않는 한 오버헤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They also retain the register to register load store architecture. 그 비효율적인 시스크와 효율적인 리스크, 이거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효율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And despite their extended instruction sets, 그러니까 리스크 같은 애들이 시스크를 베끼고 막 인스트럭션을 더 추가를 했지만 still have a large number of general purpose registers. 그러니까 아까 대충 넘어간 건데 레지스터가 많으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가져왔는데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 Analysis in Java라고 돼 있죠.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2학년 때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분께 들었던 수업이 이거였거든요. 추억에 젖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교수님 덕에 제가 자바를 처음 2002년에 써봤고요. 사실 딱 한 학기만 써가지고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